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그런 넘어짐에도 쉽게 부서지는 뼈가 되는 것이죠. 골다공증 자체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거의 90% 이상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공성혜입니다. 시니어들의 건강을 위한 불로장수. 오늘 시간에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어떤 질환일까요? 먼저 쉽게 설명드리자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정의는 뼈의 양이 줄어들고 그 뼈 전체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굉장히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별것 아닌 충격이라 함은 보통은 키보다 낮은 높이에서 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그런 넘어짐에도 고관절 골절이나 손목 골절 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훨씬 그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왜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에 먼저 낡은 이런 집기들을 부수고 또 거기에 새로운 것을 리모델링해서 넣는 그런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뼈도 항상 계속해서 없애는 세포와 계속해서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철거반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새로 뼈를 만들어 넣는 사람들보다 이 뼈를 없애는 그런 세포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이게 무너지기 쉬운 상태까지 가는 것이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쉬우시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물론 폐경 이후에 주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성분들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40대, 50대부터도 조금씩 골밀도는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갑자기 나빠지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은 원래 이게 몸에서 존재할 때에 뼈를 생기는 속도는 좀 빠르게 하고 뼈가 분해되는 속도는 좀 천천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짐으로써 뼈가 분해되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골다공증은 아주 위험한 질환인데 비해서 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로 없냐면 골다공증 자체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거의 90% 이상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남아있는 5에서 10% 정도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서 이 골절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골다공증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골절의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손목 골절과 상완 골절, 또 허리, 척추 골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퇴골 골절이 있겠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손가락 골절, 발가락 골절, 그리고 갈비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성 골절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그러면 어떻게 진단할까요? 골다공증 진단은 간단합니다. 골밀도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많은 숫자가 이제 골밀도 검사지를 보시면 있어요. T값도 있고 G값도 있고 골밀도 자체값도 있고 아주 많은데 여러분들은 T값만 아시면 됩니다. T값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에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이 T값의 정의는 이 젊은 성인, 즉 20, 30대 여성 혹은 20, 30대 남성의 가장 피크일 때를 0이라고 했을 때 그보다 마이너스 2.5만큼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길 확률을 알아보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들 해보실 만한데요. 골다공증 골절 확률 검사, 즉 프렉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 검사는 인터넷에 그냥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키, 몸무게 그런 간단한 정보들만 넣어도 (10년) 이후에 본인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길 확률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의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 같은 경우에는 20%, 고관절 골절 확률은 3%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때의 골절 위험도가 높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밀도 그런 검사는 어떤 분들한테 하면 좋을까요? 가장 1번은 이전에 골절된 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골절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골밀도이더라도 더 잘 골절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뼈는 계속해서 하중을 받고 그것 때문에 튼튼해지기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체중인 경우에 뼈에 주어지는 하중이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유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골절의 위험도가 유전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장되는 칼슘 섭취량은 900에서 1000mg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집단에서 칼슘 섭취량이 490mg 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유제품이 칼슘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로 우리가 평균 한 400에서 500mg을 드신다고 했을 때 추가로 일반 우유 2팩 정도? 그러면 한 40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혹은 고칼슘 우유 1팩에서 2팩 정도를 드셔주시면 충분히 채워지겠습니다. 사실 칼슘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권고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칼슘제를 보충제로 섭취했을 때 보통 시중에서 파는 칼슘제가 용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900에서 1000mg 정도만 먹어도 되는데 음식으로 한 500 먹고 바깥에서 1000, 2000씩 이렇게 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칼슘은 우리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칼슘을 보충제로 드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다양한 유제품과 다양한 음식군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권장됩니다. 곰국이나 사골국이 뼈에 좋다고 생각해서 푹푹 고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좋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이 곰국, 사골국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성분이 골수에서 나온 지방이기도 하고 또 이게 아무래도 좀 짜니까 그런 경우에는 카페인이나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칼슘의 소변 배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의 골밀도에는 사실 조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칼슘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합니다. 50세 이상 섭취 권장량을 보통 우리가 800에서 1000 단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등푸른 생선을 드신다든지 햇볕을 쐬는 것도 비타민 D의 어떤 소스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비타민 D가 채워지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으면 가능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 D는 실제 우리나라 현실상 이것을 보충제 없이 800에서 1000 단위를 채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뼈를 강하게 하기도 하지만 넘어지지 않게, 즉 낙상 예방을 위해서 이 균형 감각이나 근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나요? 얼마나 해야 되나요? 기본 원칙은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한다입니다. 즉 근력 운동을 한다입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할 수만 있다면 20분에서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에 제가 제일 외래에서 많이 권고드리는 운동들은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중이 실릴 수 있는 계단 오르기나 사이클도 좋고요. 아니면 등산도 좋고요.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가 좀 덜 가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운동도 있을까요? 제가 그 중에서 꼭 이런 자세만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허리를 구부리는 그런 자세가 좋지가 않아서요. 주로 윗몸 일으키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허리를 좀 굽히게 되고 또 뒤로 누워서 다리를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가 동작들 중에서도 허리가 굽어지는 그런 동작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자세 잘못하고 나서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 압박 골절이 생겼더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는 피해주세요.
적절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과 기능을 잘 유지하면은 골다공증으로 가는 그 속도가 훨씬 더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